주니어 플라톤의 벌거벗은 임금님, 글 안데르센, 그림 황유정. 벌거벗은 임금님. 아주 먼 옛날에 새 옷을 몹시 좋아하고 치장만 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돈만 있으면 새 옷을 사들였어요. 임금님은 군인들을 돌보는 일이나 정치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새 옷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면 마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었답니다.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어요. 누가 임금님을 찾으면 회의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대신 지금 옷을 갈아입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할 정도였지요. 임금님이 살고 있는 곳은 아주 크고 활기찬 도시였어요. 날마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다시 돌아가곤 했지요. 어느 날 이 도시에 사기꾼 2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자기들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다고 떠벌렸어요. 그런데 그 옷감은 색깔과 무늬가 매우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일을 잘 못하거나 바보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감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임금님은 생각했어요. 그런 훌륭한 옷감이 있다니. 그런 옷감으로 옷을 만들면 누가 일을 못하는지 바로 알아볼 수 있겠군. 누가 슬기롭고 누가 어리석은지도 알아낼 수 있고 말이야. 그래, 그 옷감으로 당장 옷을 만들어야겠어. 임금님은 2 사기꾼을 궁궐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당장 옷을 만들라고 많은 돈을 주었답니다. 2 사기꾼은 재빨리 배틀을 가져다 놓고 옷감을 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배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2 사기꾼은 아주 고운 비단실과 금실을 달라고 해서는 가방 속 깊숙이 감추어 두었어요. 그러고는 텅 빈 배틀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옷감을 짜는 척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짜여졌는지 몹시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선뜻 보러 갈 수가 없었지요. 바보나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 옷감이 보이질 않는다는 말이 걸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금님은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직하고 늙은 장관을 보내봐야겠어. 그 장관이라면 옷감이 어떤지 누구보다 더 잘 알 거야. 사실 그 장관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잘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임금님의 명을 받은 늙은 장관은 2 사기꾼이 일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배틀이 텅 비어있지 않겠어요? 장관은 2 눈을 감았다가 다시 크게 떠보았어요. 아이고, 이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 장관은 눈앞이 아찔했어요. 2 사기꾼은 장관에게 색깔과 무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했지요. 늙은 장관은 눈을 더 크게 뜨고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맙소서, 내가 바보란 말인가? 나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옷감이 안 보인다는 말을 누구한테도 해서는 안 되지. 저 아무 말씀이 없으시군요. 사기꾼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어요. 장관은 안경을 눈에 바짝 대고 대답했어요. 오, 정말 멋지군. 아주 훌륭해요. 옷감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 말씀드리겠소. 그 말씀을 들으니 저희도 몹시 기쁘군요. 2 사기꾼은 색깔이 어떻고 무늬가 어떻고 하면서 다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장관은 2 사기꾼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러고는 임금님께 사기꾼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지요. 2 사기꾼은 옷감을 짜는 데 필요하다며 비단실과 금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배틀에는 여전히 실오라기 하나 걸려있지 않았지요. 2 사기꾼은 계속해서 빈 배틀에 앉아 일하는 척했지요. 임금님이 이번에는 정직한 다른 신하를 보내 옷감이 언제나 다 완성되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늙은 장관이 찾아갔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정직한 신하가 배틀을 보고 또 보았지만 빈 배틀이니 아무것도 보일 리가 없었죠. 참으로 아름다운 옷감이지 않습니까? 사기꾼 한 사람이 신하에게 말했어요. 두 사기꾼은 잊지도 않은 옷감을 두고 그 옷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했답니다. 난 바보가 아니야, 절대로. 그럼 내가 신하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할 순 없지. 이렇게 생각한 신하는 옷감의 색깔과 무늬가 대단히 아름답다며 보이지도 않는 옷감을 침이 마르게 칭찬했어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정직한 신하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온 나라 안이 훌륭한 옷감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어요. 이제 임금님도 그 옷감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은 몇몇 신하들을 거느리고 두 사기꾼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미 사기꾼을 만난 늙은 장관과 정직한 신하도 끼어 있었지요. 두 사기꾼은 무척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듯했지만 배틀 위에는 실한 올 걸려있지 않았어요. 늙은 장관과 정직한 신하가 말했어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폐하, 이 근사한 무늬와 아름다운 색깔을 좀 보십시오. 장관과 신하는 빈 배틀을 가리켰습니다. 장관과 신하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옷감이 보일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임금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이럴 수가. 내가 어리석단 말인가? 내가 임금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이로군. 하지만 임금님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참으로 훌륭하구나. 내 마음에 쏙 들어. 정말 아름다워. 임금님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텅 빈 배틀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을 따라온 다른 신하들도 배틀을 보았습니다. 임금님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지요. 그래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참으로 아름답군요. 그러고는 임금님에게 다음 행진 때에는 이 옷감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훌륭해. 정말 대단하군. 모두가 다 옷감을 칭찬하느라 한마디씩 했어요. 임금님은 두 사기꾼에게 훈장을 주고 배틀의 기사라는 칭호까지 내렸습니다. 임금님은 왜 두 사기꾼에게 훈장을 주고 배틀의 기사라는 칭호까지 내렸을까요? 행진이 있기 전날 밤 두 사기꾼은 밤새도록 일을 했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을 16개나 밝혀두었어요. 사람들은 두 사기꾼이 임금님의 새 옷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기꾼은 배틀에서 옷감을 내린 다음 공중에서 커다란 가위로 자르는 신웅을 했어요. 실도 깨어있지 않는 바늘을 들고 꿰매는 신웅도 하고요. 마침내 두 사기꾼이 소리쳤어요. 임금님의 새 옷이 완성되었다! 그러자 임금님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찾아왔어요. 뭔가를 손에 들고 있는 듯이 사기꾼 두 사람 모두 팔을 들어 올리고 서 있었어요. 폐하, 이것은 폐하의 바지이고 이것은 웃옷이며 또 이것은 옷자락입니다. 이 옷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가볍답니다.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을 정도이지요.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군요. 신하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었지요. 폐하, 옷을 벗으시지요. 저희가 새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저기 큰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임금님은 사기꾼의 말대로 했습니다. 두 사기꾼은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옷을 한 가지씩 임금님에게 입혀주는 척했어요.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임금님의 주위를 돌면서 임금님의 허리를 단단히 메어주기까지 했지요. 임금님은 커다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았어요. 새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폐하. 정말 훌륭하십니다.
사기꾼들과 신하들이 모두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문이야. 저 색깔 좀 보라고. 폐하, 행진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장관이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그래? 옷이 내게 잘 어울리느냐? 임금님은 다시 거울을 보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왼쪽을, 그 다음에는 오른쪽을 돌아보며 정말로 잘 어울리는지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임금님의 옷자락을 들고 가야 할 시종들은 어디를 붙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옷자락을 잡으려고 바닥을 더듬거렸지요. 시종들도 감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잡아 쳐드는 흉내를 냈습니다. 임금님 엉덩이에요. 정말 웃기지요? 드디어 임금님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새 옷을 구경하려고 몰려 있었어요. 임금님이 지나가자 길가에 나온 사람들이나 창문으로 내다보는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임금님의 새 옷을 칭찬했습니다. 와, 임금님의 새 옷 좀 봐. 정말 멋있다. 정말 잘 어울리시는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바보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입었던 임금님의 옷 중에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칭찬한 옷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꼬마가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어 하고 소리쳤어요. 꼬마는 왜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어 라고 외쳤을까요? 그러자 꼬마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이고, 순진한 이 아이 좀 말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도 꼬마가 한 말을 되풀이하며 수군거렸어요. 맞아,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어. 어떤 꼬마가 그러는데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대.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마침내 온 나라 사람들이 소리쳐 말했어요. 임금님은 벌거숭인가 봐. 봐봐봐, 어떡해.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어. 부끄러워요. 임금님은 온 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행진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임금님은 더 당당하게 걸었어요. 시종들도 잊지도 않는 임금님의 옷자락을 높이 쳐들고 의젓하게 임금님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안녕, 여기까지예요.